자, 여기까지 이제 주요한 얘기 다 드렸고요. 이제 또 약간 너스레를 떨겠습니다. 자, 좀 철학적인 얘기. 전 철학을 안 하면 이 혓바늘이 돋아요. 깔끔깔끔하게. 그래서 백모 생각탈출에 뭐 지루한 점 혹은 재밌는 점은 항상 좀 철학과 좀 연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철학적 개념들과 연결시키는 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내전입니다.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기는 정보군과 깐부 맺고서 움직이는 시민군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불행하게도 이재명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어휴, 그럼 우리 이제 반정부 반란군이 되는 거죠. 그럴 뻔했어요. 그럴 뻔했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새벽에 보다가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새벽 4시쯤에 당신 죽지는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죽지는 않겠다. 자, 정치내전의 승리의 레시피 첫 번째 관점입니다. 관점이라는 건 사상과 언어를 뜻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보수공화주의입니다. 보수공화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공화국을 만들고 강화하고 운영하자는 겁니다. 나와 국가, 개인과 공화국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주의는 뭐냐면 개인 존엄성, 개인은 존엄한 실존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 개인에게는 자연법에 의한, 섭리에 의한 개인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천부의 인권과 자유가 있다죠. 그런데 진실을 경멸하면 힘이 최고야. 막 꿇어 이 자식아. 무슨 잘난 체하고 떠들어. 이런 식의 태도가 되면 개인도 멸종당하는 거고 자유도 깨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존중될 때만이 뭔 일을 당하면은 따질 수 있고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진실이 존중돼요. 그래서 개인 존엄성, 자유, 진실 존중은 한 패키지예요. 그런데 그 개인이 국가 배급에 의해서 살아? 근데 국가 배급이 좀 잘 보이면, 좀 잘 문지르면 좋은 쌀 주고, 좀 그러면 썩은 쌀 주고, 좀 잘 문지르면은 백수 메리아스 주고, 잘 안 보이면 광목 메리아스 주고, 이러면은 제가 국가 권력 앞에서 당당하지가 못하죠, 당연히. 개인은 사유재산과 공정시장이 있을 때만, 그래서 내 밥 내가 벌어먹고 산다 할 때만 성립해요. 그래 시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개인들로 만들어진 세상은 법치, 자연법 정신에 의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 비슷한 말을 누가 했어요? 엊그저께 윤석열이 하더만. 공직자가 대의와 정의를 알고 행동을 할 때, 그때 그게 민주주의다 이거예요. 자연법 정신이 통할 때가 민주주의예요. 야, 법이 악법이든 뭐든 간에 법대로 해 임마. 안 그러면 너 깜빵이야. 아, 이거 물론 악법이지. 네 관점에서는 악법이야지. 하지만 네가 어쩔래? 너 깜빵 갈래? 너 죽을래? 이게 실정법에 의한 지배거든요. 실정법 지배를 내세워버리면 좀 문재인이가 그 짓 했죠. 각종 악법 만들고 각종 조례 만들고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화해갖고 목에다가 밧줄 채우고 여기다가 재갈 물리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건 자연법 정신의 지배 상태, 법치 상태를 뜻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라는 실존이 한쪽 얼굴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존재야. 다른 쪽 얼굴로 가면 사회를 훌쩍 넘어선 영혼의 세계를 이렇게 응시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한쪽 얼굴은 사회적 존재고 다른 쪽 얼굴은 초사회적 영적 존재다. 그 두 얼굴을 가진 존재다. 이 두 속성, 두 특질 사이에 팽팽히 당겨진 긴장, 그 밧줄 위를 오락가락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다. 이게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모욕하고 까불지 마라 이거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이 험하지만
독신, blasphemy, 그러니까 신을 모독한다든지 부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은 안 해요. 왜냐? 그게 인간이 그런 종교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들고 파고 그것을 이렇게 인생의 제일 궁극적인 화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고 디글디글한데 제가 그 사람들 머리를 쥐어 패면서 그 얼굴에다 침 뱉을 생각이 안 드는 거라. 제가 다니든 말든. 저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해야 될 가치인 거예요. 개인 존엄성,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다시 말해 자연법 정신,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켜야 될 가치, 보수해야 될 가치. 그리고 그런 가치를 우뚝 세우고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나라를 강화해야겠다. 이게 공화국이죠. 보수공화국이죠. 보수공화주의죠. 자, 이런 관점을 가졌을 때 그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의 동지들 얼굴도 잘 모르고 이메일도 서로 안 주고받았고 뭐 가끔 문자 메시지나 왔다 갔다 하는 저 천리 밖에 있는 제 동지도 저랑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어요. 기본 사상과 기본 언어를 사용을 하셔. 그럼 이렇게 서로 간에 성숙해 가면 그분은 거기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조직을 만들고 저는 또 중앙에서 그 관리하는 거 만들고 또 다른 사람도 저기서 만들고 그러니까 지역 조직들이 분산형이 되잖아요. 이게 사상과 관점과 언어가 서로 튜닝이 안 돼 있으면 분산형 조직이 못 나와요. 토요일 날 오후 2시 시청 앞에 오세요. 우리 태극기 들고 으쌰. 그런 걸 할 때는 사상, 관점, 언어가 정교하게 튜닝될 필요가 없어요. 그 토요일 날 오후 2시 집회에 관해서 뭐 탄핵에 대해서 격분을 하던 사이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려는 그 강렬한 어떤 정열을 느끼던 그거 하나면 돼. 인간 어떻게 보세요?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땐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서로 간에 이렇게 살림을 이뤄서 이런 조직 살림을 꾸려갈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게 절차가 밟아져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 먹물들이 말 많은 놈들이 하는 거야. 우린 그런 거 없어. 댓글 들고 나와! 이런 사람들도 그 토요일 날 오후 2시 집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딱 들어가서 지역 조직을 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집회에서 그냥 조금 뛰시는 정도지 실제로는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즉 개인이 성숙해야 분산형 지역 조직이 가능해요.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나 슈퍼마켓 사장님이나 거의 동질적인 인간들이다. 이게 카파가 같다. 카파가 지역 조직 분산형 지역 조직이 되면요. 분산형 지역 조직 예를 들어서 뭐 서대문구, 서대문을구 이게 분산형 지역 조직 만들 때 기초 단위로 만들지 말고 인구 20만 이 짝 저짝인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써요. 그러면 서대문을구, 서대문을의 리더나 전국의 뭐 백모나 전국 중앙을 하고 있는 같은 거예요. 가파가 사실은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이 분산형 지역 조직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이상한 게 인터넷의 3대 원칙과 같습니다. 인터넷 3대 원칙, 백모가 아니면 어디서 들으실 데가 없어요. 첫 번째, 저거 망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은 저 말 들으면 아 맞아 우리 그런 비슷한 말 들은 적 있어. 그거 비슷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엉터리 소리 아닙니다. 인터넷 망은요. 망 중앙이 아니라 단말이 똑똑해요. 저 단말을 가장자리라고 부르거든요. 망에서는. 가장자리가 엣지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엣지 있는 사람이야. 그때 엣지는 뭐냐면 물체의 가장자리가 뭐예요? 날이죠. 날. 그래서 저 엣지에는 날이란 뜻과 가장자리란 뜻이 같이 있어요. 영어 엣지에.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야 그 엣지 있는 사람이야. 할 때가 그 엣지예요. 그러니까 망의 가장자리는 단말이거든요. 이게 단말이에요. 이게 엣지예요. 인터넷망의 특징은요.
지능이 엣지에 있어요. 망장비에 있질 않아요. 망장비, 그거 L4 스위치 말이야. 그거 요번에 말이지. 그거 시스코 건데, 그거 비싸. 그거 한 4천만 원 주고 샀어. 오케이. 이거보다 가격이 40배네. 지능? 이것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걔는 단순한 작업을 무지하게 빨리만 할 줄 아는지, 다른 건 하나도 못해. 동영상 처리해? 못해. 동영상 데이터를 슉슉슉 보낼 줄 알지. 처리 못해요. 문서 처리 못해요. 오디오 처리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 구멍으로 들어온 거 구멍으로 내보내는 거. 구멍 한 40개 깔고 앉아서. 이 구멍 들어온 거, 그 데이터 꾸러미에 적힌 주소지 보고, 저 구멍, 이 구멍 들어왔어, 저 구멍 들어왔어, 이 구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걔는. 구멍 연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지능은 떨어지죠. 빠르게 처리할 뿐이지. 특수한 기능을 빠르게 처리할 뿐이죠. 그래서 인터넷망의 특징은 얘가 똑똑한 거예요, 단말이. 그 스마트 엣지라 그래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이 스마트 엣지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죠. 우리가 어떤 사무실 혹은 어떤 카페에 가서 랜 접속하죠. 그 WAN이죠. 무선이면 WAN, 유선이면 LAN 접속하면은 거기 이 보안 경고가 뜨죠. 당신이 이 랜에 접속하시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데이터를 혹시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유형의 보안 경고가 뜨죠. 그 카페 안에, 그 사무실 안이 하나의 작은 망이거든요. 단말들이 로컬 넷을 이루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랜입니다, 그게. 그 랜이 무선화되면 WAN이 됩니다. 와이어리스가 됩니다. 그 지역 네트워크를 이룬 거예요. 인터넷은 뭐예요? 그 지역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국가가 연결된 걸 국제라 그랬죠. 그때 한자 제자가 영어로 쓰면 인터예요, 인터.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는 말이에요. 심리학하고 사회학하고 경제학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할 때 영어로는 interdisciplinary work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업제적 작업이라 그러죠. 업제. 그때 업은 전공 분야를 뜻하고요. 제는 사이. 같이 사이. 엮인 거. 국제할 때처럼. 영어로는 그게 그 업을 disciplinary라 그래요. disciplinary. 명사형은 discipline. 그게 전공 분야. 그 다음에 inter 그러면은 서로 엮인 거. 그래서 interdisciplinary. 우리말은 업제적. 한자어로.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가 저거예요. 망제예요. 저게 인터넷의 망제라고요. 망과 망이 엮인. 그때 망은 지역 네트워크. 랜이에요. 랜과 랜. 혹은 좀 작은 랜과 랜이 엮여서 있는 또 작은 범위의 인터넷이 또 큰 인터넷으로 또 엮이고 그 위에 또 엮이고 그 위에 또 엮이고 그거죠. 저거 세 가지 원칙이 그거예요. 지능은 단말에 있다. 개인한테 있다. 단말이 개인 아니에요. 지능은 개인한테 있다. 개인으로 갈수록 지능이 높아져. 중앙이 될수록 구멍 연결하는 것만 잘하면 돼. 지능은 개인한테 있어. 그 개인들이 지역에서 모여서 지역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야. 그 지역 네트워크가 다른 지역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거, 그게 그거야. 그럼 중앙은 무슨 뭘 해줘야 되냐? 중앙은 없어요, 사실은. 중앙은 뭐냐면 연동의 규칙을 정해주면 돼요. 끝. 인터넷에는요, 중앙 당국이 없습니다. 넷과 넷이 연동할 때 어떤 식으로 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규칙만 정해줍니다. 똑같은 모델로 가면 돼요, 우리가. 박성현이 잡아 죽여봐라, 이거야, 백모. 백모 감옥에 넣어봐라, 이거야. 상관없다, 이거야. 여기 망중앙은 없는 데야. 이미 네트워크한 네트워크. 지역 조직과 지역 조직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프로토콜. 한자어로는 예의할 때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풀으면 방식, 규약, 규칙. 우리는 그것을 이미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익숙하다. 끝. 저겁니다. 게임은 저거예요. 이런 종류의 게임은 깡통좌파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
깡통 좌파적 관점에서는요, 개인이 없거든, 저기. 저 사람은 너는 희생자야. 너는 친일파에 의해서 100년 동안 짓밟혀왔어. 너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100년 동안 짓밟혀왔어. 너는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400년 동안 짓밟혀왔어. 너 얼마나 불쌍하냐. 피해의식으로 중무장된 못난이들만 길러내자는 당당한 자유로운 개인은 그런 종류의 피해의식을 안 가져요. 내 인생 내가 개척해서 내 밥 벌어먹어 내가 가겠다는데 피해의식 가질 시간이 없어. 그냥 좀 그랬었나 보다. 뭐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뭐 세상에. 내가 세상 창조주도 아니고 세상에 그 초창기 때부터 완벽하고 초창기 때부터 100% 정의로웠어야 마땅하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내게는 없는 거야. 내 인생 안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내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공정과 관용과 관대함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 그게 당당한 자유인의 특징이죠. 삶에 대한 그런 너그럽고 자유로운 태도가. 좌파는 사람을 그렇게 못 길러요. 피해의식의 찌들은, 원한의 찌들은 유형으로 기른다고요. 개인을 못 길러요. 개인이 취약해져요. 시들어, 좌파에선. 그 다음에 자율성, 좌파의 적이죠. 오다 떨어진 거 해야지. 인마 네가 왜 짱구 돌려 자식아 그거죠. 그거 정확하게 표현한 게 레닌의 민주집중제 아닙니까? 민주집중제가 뭐냐? 오다 떨어진 거 해라 이거요. 100%다 보고하고. 너 그거 잘 안 지켜. 너 자아 비판해 인마. 자아 비판이 뭐예요? 조직의 규율을 제가 무시하고 인간이 집단적 존재라는 것을 제가 무시하고 제가 개인이라는 환상에 취해서 교만하고 버릇없이 살았습니다.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며 이제라도 노동계급에 충실한 종복이 되기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게 자아 비판이에요. 앉혀놓고 그런 거 시킨다고 한 20, 30명 돌려 앉혀놓고. 그러니까 악마를 위해서 비틀어낸 기독교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마의 신앙 강증. 악마를 섬기는 신앙 강증. 신앙 간증. 그게 자아 비판이에요. 제가 너무 업의 비밀을 너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 정치의 전 승리의 레시피 2, 3번 조직과 캠페인입니다.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지역 이니셔티브가 원칙이고요. 지역의 자생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고요. 중앙은 원칙 관점만 제시하고 중앙은 지역 조직과 지역 조직이 어떻게 연동하는가 그 연동의 규칙만 제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연동의 규칙에 시간을 두고 스스로 진화해 갈 수 있도록 그 길만 닦아주면 중앙은 없어도 돼. 지역의 피드백을 수렴하면서 스스로를 점점 더 안 보이는 영역으로 날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중앙은 점점 더 간접적인 것, 점점 더 안 보이는 대로, 점점 더 정신적인 대로 중앙은 그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혹은 아예 점점 더 행정 심부름하는 대로 아래로 중앙은 그렇게 가면 돼요. 캠페인은 뭐냐? 조직과 캠페인은 왼발 오른발입니다. 조직이 커지면 캠페인을 벌리고 캠페인을 벌리면 조직이 더 커지고 똑같잖아요. 우리 3구 대선 참관 감시 조직 만들어서 한 6천 명. 오케이. 조직이라 네트워크죠. 그걸 좀 더 강화해 갖고 이제 지방 교육감 선거 때 교육감 선출하는 캠페인 벌리고 또 지방 교육감 선거 때 참관 감시하는 걸 해서 또 한 2, 3만 명.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 캠페인. 캠페인은 뭐냐면 이때 남 좋은 일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끼어들어서 비즈니스 좀 해야지. 저거 교육감 후보 세워놓고 저거 좀 해야지. 광고 정치 광고 장사 혹은 내가 거기 선거운동 때 그 차량 선거용 차량 한 20대 내가 동원해서 넣으면서 차량 한 대당 한 50만 원만 중간 소급비 먹으면 나 돈 1,000만 원은 그래도 용돈 벌어 쓰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고생해서 밀어주고 당선시키고 그리고 내가 너 언제 봤냐? 쿨해져야 돼. 왜냐면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남 좋은 일 해주자. 두 번째 뭐냐?
이 국힘이니까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얘들이랑 이게 어깨 싸움 해봐야 자갈밭에 자갈 던지게. 그러니까 신당 운동하면 맨날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갈밭에 자갈 던지게 돼요. 사상과 방식이 다른데, 사상과 방식을 개발을 못했는데 정당 운동, 새 정당 만들어봐야 같은 사상, 같은 행태를 갖고 그들을 어떻게 넘어서냐고. 행태가 같으면, 행태라는 건 뭐 노선은 뭐 다를 수 있어요. 탄핵에 반대한다, 탄핵에 찬성한다 말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 조직이 꾸려지는 방식, 관점, 이 근본으로 내려가면서 같아버려. 그러면요, 걔들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걔들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자갈밭에 자갈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정당이 못 끼어드는 데로 가야 돼요. 교육, 문화, 반무한젠더, 올바른 역사에서. 이거 공부도 해야 되고요. 사람이 이해관계가 안 생기잖아.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보자는 거에 돈이 생겨, 권력이 생겨, 잘 안 생겨요. 오히려 그 활동하느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거 하고 다니고 공손히 말씀드리고 이래서 활동비라도 모아야 돼요. 그 단체, 조직 단체 운영비라도. 번거롭다고. 그런 일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감 후보, 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 선출하고 선거 운동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서울시 교육청, 경기교육청에 끼어들어서 하나라도 이권하려 그런다. 약 바른 사람은 그래도 좋은데, 그것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무슨 비즈니스 있지? 그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좋다고 봐요, 저는. 학교 운영에, 15,000개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에 들어가서 참여해가지고 정교조 이런 유형들을 아랫도리부터 그냥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온라인 아동 청소년 데이터베이스. 이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전교조식 교육을 비판을 한다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3 때까지 그걸 이제 1 to 12라 그러죠. 1학년에서 12라면 12학년이니까 고등학교까지 하면 고3까지. 거기에 모든 전 과목, 모든 출판사, 모든 교과서, 모든 교수 자료, 모든 참고서 이걸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전부 스캔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누가 김일성 치면은 지학사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국사 교과서 몇 쪽에 앞에 한 문단 이렇게 나왔고 뒤에 한 문단 이렇게 나왔고 자 그건 한 건이고 그런 건이 200개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야 이거 김일성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냐? 거기에 우남 이승만 치면 우남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 우남은 호도 안 가르쳐. 백범은 호를 가르치는데 우남은 호도 안 가르쳐. 우남이라고 치면 아무것도 안 나. 이승만 치면은 생판 욕만 하는 거 나오는 거야. 생판 박정희 치면 더 욕만 하는 거 나와. 그럼 한눈에 아는 거야. 한눈에. 저게 돼 있어야 전교조식 사고방식 전교조식 교육이랑 싸울 거 아니에요. 저거 하는데 한 몇 억 들어요. 제가 그때 기술 검토는 다 끝나 있어요. 근데 몇 억 못 구해서 못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다고 하라고 저한테 20만 원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1만 원 받아봐야 할 수가 없어. 오히려 마음만 무거워요. 그 다음에 온라인 백과사전 우나미키 그거 제가 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또 이제 마음이 아픈 게 예를 들어서 위키 백과 60만 표제어야. 우나미키 딸랑 한 10,000 표제어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나미키 안 보죠. 그럼 표제어 한꺼번에 60만 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위키백과에서 위키피디아 영문 위키피디아에 예를 들어서 솔라 시스템 태양계다 그러면 영문 위키피디아에는 엄청나게 좋은 자료가 많은데 한글 위키백과 보면 그거 요만큼으로 줄여놨어요. 오케이 이거 다 자동 번역해서 올려놓게. 그러면 어느 표제를 자동 번역해야 돼? 그건 정교모 교수님들 200명. 그거 자원봉사. 그럼 그분들이 표제어 찍은 다음에 어떻게 이쪽에 이 표제어 올리라는 거 어떻게 하지? 이메일로 특정 이메일 백모@gmail.com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쓰면 안 되죠. 그건 제 개인 이메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una미키@gmail.com 여기에다가 꺽쇠로 딱 찍으면 그 꺽쇠 안에 한글로 든 거는 이렇게 하라. 한글로 된 걸 한글 표제어 제목으로 해라. 그래 놓고 링크 딱 찍으면은 자동으로 로봇가 그 링크 들어가서 쫙 긁은 다음에 긁어놓은 걸 또 자동으로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료 번역 사이트로 쭉 밀어넣어서
그런 번역물 나온 거 자동으로 받아서 또 로봇가 우나미키 사이트에 쫙 올리면서 자동으로 아까 꺽쇠에 있었던 한글 제목을 문서 제목으로 딱 다는 거. 그래서 번역비 60만 표제요. 번역비 해서 계산해 보니까 3, 4억 들더라고요. 근데 저게 소프트웨어를 항상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도표도 나오고 뭐 그림도 나오고 특히 도표가 문제인데 도표나 이런 표를 만드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어떤 도표는 깨져. 어떤 도표는 나와. 그게 계속 되니까 그 깨지는 것들 찾아내 가지고 그것이 안 깨지도록 손보는 짜질짜질한 일들이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한 명이 붙어야 돼요. 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 명분은 붙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400 나가는 거예요. 간접비까지 하면. 그리고 번역비 들어가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공짜로는 해주지만 모여서 가끔 뭐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으쌰으쌰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조직 운영비 들어가고. 그런 거죠,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고급진 일들이에요. 이거 정당 못하지. 국회의원들이 이거 뭔지 알아? 몰라. 무식해서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나갈 때 우리가 쟤들을 저 깡통좌파를 작사를 내가지고 80%포인트 차이 나야 되는 대선이면 당연히 80%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냐 없냐에 우리가 지금 저울에 올라서 있는 거고 이번 대선은 사실상의 패배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명이 5년 연장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